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불법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에 처벌하는 게 민주당에는 장관을 탄핵할 사유인가라고 뻔뻔스럽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 보였는데요. 얼굴로는 탄핵당하기 싫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탄핵되면 자신이 세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가장 치명적인 건 당장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부터 틈만 나면 저에 대해서 탄핵을 공언해 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에 대해서 탄핵과 파면을 또다시 공언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 체제상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은 오로지 탄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방법으로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기 당 대표의 각종 중대 불법을 법 집행기관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법무부 장관을 파면하고 탄핵할 사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수당의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것을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임무를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민주당이 저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신다면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한 장관은 지난 9월 27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당 권력이 범죄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그런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법무부 장관 임무라며 이같이 떠들어댔는데요. 민주당이 탄핵 등의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대표라는 신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기각 사유에 그렇게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자신들이 벌인 2년여간의 정적 죽이기, 정치공작 수사의 결과를 또다시 어거지 논리를 펴며 자기 합리화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긴 추석 연휴 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는데요. 탄핵을 실행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탄핵을 신중해야 한다는 신중파가 서로의 주장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장관 탄핵이나 뭐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가야 된다 하는데 좀 부정적이셨잖아요. 이것을 정치적 행위로 읽혀지게 하면은 안 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살려준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탄핵은 매우 이렇게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렇게 꺼내야 될 카드인데 이번에 법무부 장관 문제는 저는 탄핵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근거에서요? 우선은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그냥 범죄자로 확정을 하고 또 국회에서 또 그 보고할 때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도 사실 피의사실 같은 경우를 노출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유례 없이 그렇게 장황하게 법무부 장관이 아예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퇴진을 하지 않으면은 탄핵을 추진해야 될 충분한 어떤 논거도 되고 상황도 됐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오랜 동안 나라를 이렇게 막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기 때문에요.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런 것이야말로 저는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지금 중요한 게 영수회담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최 전 수석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탄핵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꺼내야 할 카드라면서도 이번 법무부 장관 문제는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저는 원래 장관 탄핵이나 대통령 퇴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이 조금 책임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적 행위로 얽히게 하면 안 된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탄핵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 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태원 참사라는 엄청난 일의 책임 장관인데 그렇게 장관을 탄핵이 아니고 계속 문제 제기하고 물러나라고 하면 행안부 장관이 장관직으로 있어도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탄핵으로 가면서 살려준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요. 반면 한동훈 장관은 이상민 장관과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선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아예 범죄자로 확정하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보고할 때 피의사실 같은 것을 노출시켰다면서 그리고 유례 없이 그렇게 장황하게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을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해야 할 충분한 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리고 이것이 다른 것과 다르게 정말 오랫동안 나라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런 일이라며 때문에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로 삼고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의 말에 100% 동의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공작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2년여간 검찰이 벌인 이 희대의 정치공작 수사가 정적 죽이기였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할 텐데요. 반드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탄핵 사유는 충분히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저에게 한동훈 장관 탄핵 어떻게 생각해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첫 번째는 한동훈 장관을 전국의 중심에 별로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단 안 들고요. 어허. 그 두 번째는 사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저는 점점 허풍과 무능의 아이콘이 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허풍과 무능의 아이콘. 네. 이번에 이거 뭐 영장 청구 관련해서도 그 차고 뭐 넘친다, 증거가. 예. 뭐 증거가 마치 뭐 한 트럭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뭐 수백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도 판사를 설득 못한 거 아닙니까? 그 진짜 뭐 지금까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던 게 허풍이었나? 이게 지금 자충수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법무부 뭐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가지고 인사검증 되게 잘할 것처럼 막 얘기했었는데 실제로 지금 장관 후보자들 보면은 뭐 엉터리 인사검증.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론 앞에 서가지고 출퇴근길에 독설 쏟아내는 거 외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첫 번째는 탄핵으로 한동훈 장관을 더 키워줄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계속해 한 장관을 건드려 체급을 키워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알아서 자멸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탄핵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저는 대단한 패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 장관을 탄핵 소추하지 않으면 그는 적절한 시기에 장관을 사임하고 내년 총선 출마로 정계에 입문할 것이 자명해 보였기 때문인데요. 정계 진출을 막고 내년 총선 출마를 못하게 처음부터 싹을 잘라놔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의 생각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알아서 자멸해가는 것은 맞지만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모습일 뿐 사임하면 또 다른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한동훈 장관은 반드시 탄핵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9월 28일 무너진 한 뚜껑의 꿈,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요 편에서 왜 한동훈 장관을 탄핵 소추해야 하는지를 지적한 바 있는데요. 탄핵을 해야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